안녕하세요. 블루포프입니다. ASP.NET 코어 3.1 다섯 번째 시간인 데이터베이스 연동이고요.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영속성이란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 강좌에서 마리아DB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ADO.NET의 예제, 데이터 테이블이죠. 데이터 SQL 커맨드 이런 거 사용하는 ADO.NET의 예제, 그리고 이것을 대퍼로 변환하는 예제까지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면서 메모리에 올라가죠. 메모리에 올라가서 거기 내에서 변수를 친다던가 이런 거 모두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서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되면은 모두 사라지죠. 웹서버도 이제 생명중의 모델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저희가 이제 리퀘스트를 하고 요청을 보내면은 리스폰스 응답이 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서버에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모델이라던가 뷰 이런 걸로 작업을 해갖고 리스폰스를 하고 나면은 메소드 내에서 변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됐다가 메모리에 올라갔다가 리스폰스 하고 나면은 이제 가비지 컬렉터에 등록이 되겠죠. 사용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길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템프 데이터라던가 캐시로 세션 간, 접속자 간에 데이터를 공유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생명주기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메모리에 올라간 거는 웹서버가 종료 시에 삭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속성이란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이 영속성이란 개념은 사실 자바 스프링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쓰는 개념 자체는 동일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메모리가 아닌 별도의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영구적인 저장이라고 하지만, 영구적이라는 게 데이터를 이제 웹서버라든가 이런 메인 서버가 종료됐을 때 삭제가 되느냐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 영구적이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불변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즉 서버를 껐다 켜도 데이터가 살아있느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동일하게 이제 파일이라던가 이런 데 저장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성능이 좋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용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겠죠. 웹 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이제 게 있고, 이게 마리아DB가 되겠죠. 이 서버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죠. 웹 서버는 보통 기존에 쓰시던 건 IIS라든가 이런 서버들, 톰캣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저희는 캐스트렐이겠죠.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통신을 하죠. 마리아DB로 보내요, 요청을.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그 마리아DB를 설치하고 마리아DB 내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을 보는 거죠. 마이웹이라고 하나 할게요. 마이웹이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그 내부에 테이블로, 이게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 달라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스키마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스키마가 있기도 하고, 스키마 내에 어떤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고 이런 세세한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근본적으로 일단 저희는 관계형 DB, RDBMS를 쓸 거고, 그거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을 접근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많이 쓰시는 건 MS SQL일 거고요. 저희는 단넷을 쓰니까. 그거보다 오라클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오픈소스 DB를 쓰신다고 하면 보통 MySQL, 마리아DB나 포스트그리스QL 같은 걸 쓰실 텐데, 일단 마리아DB는 MySQL에서 포크돼서 이제 좀 분리가 된 상태고,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점점 달라지겠죠. 그리고 MS SQL 같은 경우에는 상용 DB죠.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MS 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프레스, 오라클도 XE라는 버전을 통해서 무료 버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약이 크죠. 상용 DB다 보니까 무료 버전을 기능을 좋게 해주면 상용 DB를 누가 쓰겠어요. MS SQL 익스프레스 버전을 예를 들면은 메모리 1기가, 코어 하나, 저장 공간은 10기가 이렇게 해서 제약이 좀 커요. 물론 저희가 연습하고 이런 기본적인 테스트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라이센스에부터 자유로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쓰자라는 의미로 마리아DB를 선택을 했고요. 이게 어차피 안시 SQL 기준으로 쿼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다른 DB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해요. 물론 DB마다, 그러니까 DBMS라고 하죠. DB마다 차이는 좀 있어요. 그 차이는 일반적으로 인서트에서 하는 기본적인 쿼리 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변수가
뭐 MS SQL이나 MySQL, 뭐 MariaDB는 골뱅이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를 쓰고, 오라클이라던가 포스트그리는 콜론으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를 쓰고, 뭐 이런 차이. 그리고 자체 지원하는 뭐 현재 날짜를 가져오는 getDat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메소드 형태, 아니면은 MariaDB에서는 n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쓰고, 오라클은 뭐 sysdate를 쓴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 DB에서 약간씩 변형을 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크게 저희가 연습하는 방향에서는 NCSQL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래쪽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이제 접속하는 툴, MS SQL 같은 경우에는 SSMS라고 하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텐데, 오라클은 뭐 전용 툴이 되게 많고요. MySQL도 되게, 그러니까 MariaDB도 되게 많아요. 지원하는 툴이 많은데 저는 좀 더 가벼운 하이디 SQL을 쓸 거고요. ADO.NET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죠. SQL 커맨드, 뭐 이미 C샵을 해보셨으면 많이들 해보셨을 내용들이고요. 그걸 통해서 DB를 어떻게 CRUD를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예제만 할 거예요. DB를 설치하거나 이런 내용은 일단 뺄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기존에 찍었는데 너무 잡다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삭제를 했고, 간단하게 이제 DB를 설치를 했다. 뭐 클릭해서 설치하시는 거 뭐 다 하시니까. 그리고 그 설치된 DB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리고 CRUD, 뭐 create, R, read, U, update, D, delete 뭐 이렇게 해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순서대로 보면 insert 하고 CRUD니까 insert하고 select하고 update하고 delete하는 순서로 예제를 간단하게 만들고, 뭐 라이브러리화한다던가 이런 내용은 일단 뺄게요. 그것도 좀 많이 들어가니까 대퍼로 이제 바꿔서 CRUD 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끝내고요. 바로 코드로 볼게요. 코드로 가기 전에 저번에 만들었던 마이웹에서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 보셔야 될 게,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도스 창으로, 커맨드 창으로 실행이 되겠죠. tk리스트라는 화면을 볼게요. 일단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상단에 이 대시보드라는 항목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드가 어디에 있냐 봤더니 분리했던 내용은 컨테이너 플루이드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상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컴포넌트로 뺀다던가 파셜 페이지로 빼는 방법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컴포넌트는 연습을 했었고 이미 레프트 메뉴를 컴포넌트로 빼는 건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지우겠습니다. 주석도 같이 지우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그 설정할 때 이미 저희가 레이저에 대해서 개발 버전은 항상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새로 고침을 바로 하면은 바로 적용이 돼요. 조금 시간은 걸려요. 다시 빌드를 하기 때문에. 페이지에 대한 빌드를 해서 사라졌죠. 두 번째로, 일단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거잖아요. 이 화면을 기준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 단순하게 스테이터스, 뭐 타이틀, 아이디, 프로덕트, 뭐 created by, date, agent 뭐 이렇게 있고, 위에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이 화면의 의도 자체는 이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위에 뭐 이런 내용들을 집계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를 다 한다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화면을 구성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DB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IDSQL을 실행을 하고요. 저는 제가 만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거니까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포트는 3306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본인 PC에 설치하셨으면은 아마 이런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127.0.0.1에 설정하지 않으셨으면 루트, 그리고 암호 설정하시고, 그리고 포트 3306 기본적으로 설정하시면은 요거 다 입력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누르면은 접근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쭉 나와요. 뭐 설정 안 하셔도 되고 루트니까. 저는 제 거 설정된 별도의 DB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접수를 하면 제가 쓰는 DB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 새로 하나 만들게요. 새로 생성 데이터베이스.
별도로 설정을 안 하셨으면은 뭐 쭉 나오겠지만 일단은 마이웹으로 하나 만들 거고요. 조합은 UTF-8 MB4의 유니코드 CI로 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UTF-8은 유니코드, 일반적으로 쓰는 3바이트 가변형의 자료형이고요. MB4는 UTF-8 3바이트로 커버할 수가 없는 언어들이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언어는 21바이트인, 실제로 모든 언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UTF-8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모지. 지금 윈도우라면은 윈도우 키랑 점을 누르면 나오는 이런 이모지들을 4바이트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장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그 4바이트를 커버하기 위해서 MB4가 나온 거고요. 가변형 4바이트 유니코드 CI로 쓸 겁니다. 하나를 만들고요. 소문자로 할게요. 대소문자를 구분하다 보니까 별도 설정을 통해서 대소문자 구분을 없앨 수 있지만 일단 전부 소문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T 언더바 티켓, 티켓 리스트에 티켓 추가해서 3개 정도만 할게요. 마이너, 일단 연습이니까. 메인은 아이디가 되겠죠. 어쨌든 티켓 아이디, 그냥 아이디라던가 뭐 아이덴티티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얘하고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겹칠만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빼는 게 좋죠. 타이틀과 스테이터스로 할게요. 아이디는 당연히 숫자형, 나머지는 가차형으로 그냥 넣을게요. 베리어블 캐릭터 저장하고 이 3가지만 갖고 쓸게요. 쿼리는 제가 일단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건데 실행하면 당연히 아무런 데이터가 없겠죠. 변수를 쓴다고 해볼게요. 변수는 일단 a.status, 스테이터스 사실 레아거라서 이렇게 파란색 강조 표시가 나오네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인서트 구문은 이런 형태로 되겠죠. to 티켓에 value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인서트 구문이 나올 거고, 뭐 업데이트나 이제 그런 SQL 구문들은 일단 건너뛰고요. 이제 요거를 여기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웹 서버랑 별도의 프로세스였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쪽에 연결을 해야 될 텐데, 먼저 누게 패키지로 일단 마리아DB는 C# 쪽 커넥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MySQL 커넥터가 아직 호환이 되거든요. MySQL 커넥터를 사용을 할 건데, 오라클에서 나온 mysql.data가 MySQL 커넥터입니다. 연결하는. 근데 라이센스 쪽이 이제 GPL v2나 이제 LGPL 쪽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연습할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마침 오픈소스로 나온 커넥터가 있어서 저희는 이걸 쓸 거고요. 실제로 그 네임스페이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위에 거를 쓰신다거나 아래 거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코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MySQL 커넥터를 누겟을 통해서 설치했고요. 단순하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볼게요. 데이터의 전달, 웹서버의 데이터의 전달 거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MySQL 커넥터를 쓰겠죠. MySQL 커넥터가 아니라 MySQL 커넥션을 일단 유징을 통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쓸 거고, 밑줄이 되어 있지만 컨트롤 점을 누르면은 유징을 추가할 수 있고요. 유징을 추가하고 커넥션 스트링이 필요한데, 커넥션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글에서 커넥션 스트링을 검색을 하시면은 커넥션 스트링.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커넥션 스트링이 있어서
여기서 MySQL 클릭해서 보시면 내용이 여기 있죠. 근데 저는 TCP가 기본 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아닌 TCP 포트가 변경된 걸 쓸 거고요. 복사해서 코드에 붙여넣고 3307 기본적으로 3306을 쓰지만 뭐 문제가 저는 3307이었고요. 그 본인 PC에 설치하신 분들은 127.0.1.1 본인 PC에 루프백 주소를 적으시면 되고, 저는 별도 서버를 쓰기 때문에 이쪽에 연결을 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최초에 만들었던 마이웹이었죠. 마이웹이라는 걸 쓰고, UID는 뭐 루트 쓰시는 분들은 루트 쓰실 거고, 저는 만들었던 쓸 겁니다.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DB라고 하지 말고 이건 커넥션을 CONN으로 할게요. 커넥션은 오픈했다. 유징을 쓰는 이유는 이 유징 구문 내에서 시작이 되고 유징이 끝나는 동시에 이게 그 디스포지 되면서 메모리가 이제 해제돼요. 자동으로 이제 가비지 컬렉터 대기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이 C# 8.0인가부터는 이 영역을 제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은 해당 메소드 내에서 유징되고 메소드가 끝남과 동시에 해제되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니라고 하면 이게 이 유징이 없이도 똑같이 쓸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뭐 다른 데서 참조가 된다면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징을 명시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보시면은 밑줄이 뜨면서 컨텍스트에 없죠. 왜냐하면 커넥션 CONN이라는 변수는 이 영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많이 쓰시는 형태는 보통 커넥션을 열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MySQL 커맨드를 만들어서 커넥션을 이제 CONN 기존 커넥션 요걸 연결을 하고 cmd에 이제 커맨드 텍스트를 넣고 그다음에 그 셀렉트 리드를 한다 그러면은 execute reader를 통해서 리더를 가져오고 cud insert update delete를 한다 그러면은 execute non query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execute reader는 데이터 리더를 반환하고요. non query는 int 값으로 실행된 개수를 반환합니다. 셀렉트된 개수로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셀렉트를 날리면은 0으로 가져와요. 일단 저희는 셀렉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셀렉트를 하고, 그러니까 셀렉트 구문을 만들었었죠. 요 구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다 넣기가 힘들죠. 줄바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골뱅이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이러면 줄바꿈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엔터를 쳐서 한 줄을 맞추고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스테이터스라는 변수가 있네요. 대문자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저 변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변수를 뭐 조립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까 전에 스테이터스는 뭐 in progress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 이제 이 인프로그레스를 저희가 임의로 쓰진 않고 보통 변수를 입력을 받아서 사용할 텐데 저희가 예상했을 땐 뭐 인프로그레스를 입력을 해라 라고 하지만 사용자가 좀 악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해킹 기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SQL을 넣는 거죠. 입력값을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닌 걸로 뭐 이런 걸 해도
뭐 방어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뭐 오화 이런 걸 다 막는 경우, 무식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셀렉트니 뭐니 이런 걸 다 막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할 거니까 스마트하게 가죠. 스테이터스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저희는 스테이터스에 골뱅이 스테이터스에 대입을 할 거다. 어떻게? cmd의 파라미터에 add를 하고, 그냥 add 할 필요 없이 그냥 add with value를 통해서 간단하게 스테이터스라는 값에 저희 쪽 갖고 있는 스테이터스 변수를 넣겠다. 좀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골뱅이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건 취향 차이나. 그리고 많이 쓰시는 데이터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리더를 하나 가져왔죠. 그리고 dt.load, 이 load라는 그 메소드를 통해서 저 리더를 넣어주면은 알아서 이 데이터를 리더에다가 넣은 이 리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 전달에서 보셨던 dt에다가 하나 넣어볼게요. dt라는 변수에다가 dt를 넣고, 티켓 리스트에 가서 이 데이터 테이블을 레이저 구문은 골뱅이로 시작하면은 서버 변수고요. 중괄호를 열고 dt 하고 뷰 데이터에 아까 어디다 넣었죠? dt죠? 이거를 system.data.data 테이블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요거는 토탈 티켓이니까 이건 빼고 요 영역이죠. 저희가 넣을 거는 요 부분이니까 일단 스테이터스 쪽을 볼까요? 상단에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서부터네요. 테이블 태그니까 tbody 있는 내용은 그냥 전부 다 지우고 tfoot도 지우고, 아래쪽 이건 페이지에 대한 페이징을 할 때 쓰는 건데 이것도 일단은 주석 처리로 빼고 tbody를 다시 넣겠습니다. 한 줄을 넣을 때 골뱅이를 넣고 서버 변수로 이제 데이터 로우 안에 tr을 넣고 td를 요만큼 동일하게 넣어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넣어줘야 되나요? 첫 번째는 스테이터스죠. 로우에 스테이터스, 저희가 타이틀과 id까지 넣었죠. 실행을 해보면 id라는 게 어때요? 티켓 id지 하고 실행 하나 나오네요. 아까 입력했던 타이틀 1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 뺐네. 일단 나머지는 일단 빼고, 실제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오브젝트로 넘어와서 지금은 알아서 형변환이 돼서 들어가는 거고요. 뭐 스트링에 뭐 인트로 넘어왔겠죠. 스트링 인트로 자동으로 형변환이 됐겠죠. 뭐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했던 그 데이터의 전달을 통해서 동일하게 뭐 public 리절트를 통해서 티켓 리스트가 아니라 티켓 뭐 change를 가져다가 인트 값으로 id를 받고 티켓 id를 받고 타이틀을 변경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값은 데이터의 전달 기존 편에서 보시는 것대로 받으면 되고요. 전달받은 값은 어떻게 할 거냐? 연결은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 오픈하고 cmd에서 스테이터스 이런 내용은 일단 필요 없겠죠.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티켓 id가 들어가고 타이틀이 들어가겠죠.
동일하게 티켓 아이디에 대한 변수가 들어가고 업데이트로 바뀔 거고요. 티켓에 대해서 셀, 그리고 티켓 아이디는 티켓 아이디고 타이틀을 변경한다. 타이틀 형태로 들어가고 변수는 티켓 아이디와 타이틀 형태로 하고 실행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변환값을 반환이 없네요. 일반적으로 반환한다 그러면 제이슨으로 보통 반환을 해요. 저는 그냥 MSG OK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불러와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의 전달 보셨죠? 자, 보셨다고 치면은 맨 아래다가 일단 그냥 하나를 넣어볼게요. 폼하고 폼은 메소드는 전달 타입이죠. 전달 타입은 포스트고 어디다 던질 거냐? 액션은 아까 보셨다시피 일단 홈에 티켓 체인지였죠. 텍스트 값으로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임을 먼저 넣을게요. 티켓 아이디 아까 전에 이 티켓 아이디가 뭐다? 홈 컨트롤러의 이 티켓 아이디다. 타이틀도 있겠죠? 일단 이렇게 넣고 그냥 갖다 붙여놓을게요. 굳이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고 전달을 해야겠죠? 버튼 타입은 단순 버튼이냐 뭐 리셋이냐 서밋이냐 뭐 이렇게 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버튼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버튼이고 리셋은 해당 폼에 대한 전반적인 리셋 말 그대로 삭제해 주는 거고 서밋은 전달이죠. 부트스트랩을 쓰고 있으니까 부트스트랩답게 버튼을 형태를 좀 정해주고 전송이라고 하겠습니다. 변경 전송이라고 할게요. 기본 값은 밸류에 들어갑니다. 1이고 변경값이라고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고 실행을 해보면 티켓 리스트로 들어가면 아래쪽에 변경값이 있죠. 아이디고 변경값이겠죠. 변경된 타이틀 하고 변경 전송을 누르게 되면 홈 컨트롤러에 티켓 체인지로 넘어갈 거고 티켓 아이디와 타이틀이 자동으로 매칭이 된 다음에 쭉쭉쭉 이제 업데이트 구문을 타고 리턴을 해주겠죠. 제이슨 형태로 누르면 제가 하나 잘못 만들었네요. A가 없죠. 엘리어스 다시 티켓 리스트에 가서 변경된 타이틀이라고 하고 변경 요소를 누르게 되면 OK라는 게 떨어지고 다시 뒤로 가서 F4를 누르게 되면 변경된 타이틀로 정상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이슨이 아니라 리다이렉트를 할 수도 있어요. 어디로? 다시 자기 자신한테 돌려주면 되죠. 그다음에 티켓 리스트로 돌아가라 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 코드 그대로 쓸게요. F4를 누르고 변경 2번 변경된 전송 누르면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죠. 마찬가지로 기본 값을 만약 가져오고 있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로우에 있는 값이다. 밸류에 기본값 세팅이 들어가죠. dt.rows 0에 티켓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좋은 구문은 아니죠. 0이라는 게 없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인덱스 오류가 뜨겠죠. 그냥 된다라는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0번째 있는 값을 불러왔다. 1 그대로 가져왔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 더 본다 그러면은 타이틀을 여기서 다시 불러왔다. 변경값에 대해서 여기에서 계속 수정이 가능하죠.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거죠. 데이터의 전달과 기존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예상은
많이 하실 것 같고,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는 거고, 만약 진짜 굳이 데이터 탭을 난 꼭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변수를 보시겠죠. dt.rows가 1보다 크면 뭐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죠. 일단 스트링으로 타이틀 넣고 인트로 티켓 아이디를 넣었다 라고 하면 티켓 아이디는 dt. 아까 전에 썼던 그대로 구문을 쓸 수 있겠죠. 대신 요거는 형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변환을 해줘야겠죠. 형 변환은 이렇게 하시면은 만약 형 변환이 안 되면 그 널이 뜨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 변환이 안 돼서 널이 뜨면은 자동으로 0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강제로 뭐 형 변환 하신다 그러면 뭐 컨버트를 하신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형 변환이 안 되면 오류가 뜹니다. 익셉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보통 뭐 toString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은 만약 이게 널 값이 넘어왔다 라고 하면은 바로 오류가 뜨겠죠. 한번 그냥 as string으로 강제로 변환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안 되지. 실행하면 안 되죠. 여기서 위에 있는 변수를 그냥 골뱅이 눌러서 찍어주는 거죠. 실행을 해볼게요. 얘는 못 불러오네요. 1보다 크니까 못 불러오지. 0보다 크면 불러왔죠? 그대로 되죠. 이게 기존에 현재까지의 한 게 이제 기존 ASP라던가 좀 ASP 그냥 웹폼 하시던 분들은 이런 형태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MVC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근데 저희가 하는 건 MVC죠. 지금 C 컨트롤러 있죠. V 뷰 있죠. V랑 C는 있는데 M이 없네요.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M에 대한 모델을 만들 겁니다. 티켓 리스트니까 티켓 모델이라고 할게요. 티켓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뭐 동일하게 다 했습니다. 티켓 아이디에 대한 프로퍼티를 만들고, 프로퍼티는 말 그대로 노출된 거죠. 속성 해서 3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테이블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MVC니까 모델을 어떻게든 사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셀렉트된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좀 극단적으로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티켓 모델을 리스트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add를 통해서 티켓 모델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which를 통해서 데이터 로우로 형을 강제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데이터 테이블에 로우즈를 반환할 때 오브젝트로 떨어집니다. 캐스팅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모델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티켓 모델 하나 만들고, 이 모델은 티켓이라고 하죠. 티켓을 속성은 아까 3개 만들었었죠. 티켓 아이디는 뭐였죠? 로우에 티켓 아이디죠. 요게 그대로 컬럼명으로 들어가니까 컬럼명. 근데 오브젝트용으로 떨어지니까 일단 컨버트로 하겠습니다.
점 타이틀은 말 그대로 로우의 타이틀이 될 거고, 스트링이니까 에지 스트링으로 형변하는 게 가장 편하겠네요. 스테이터스 역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뷰 데이터는 DT를 담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담고, DT는 그냥 뭐 리스트 할게요. 티켓 리스트라고 좀 더 명시적으로 할까요? 아래쪽은 놔두고 위에 것만 단계적으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하면 안 되지. 티켓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빼지 않고 DT도 없어졌죠. 그냥 리스트라고 할게요. 티켓 리스트, 아까 넣었던 티켓 리스트를 어떤 형태로, 이것도 오브젝트니까 어떤 형태로 넣을 거냐, 티켓 모델이죠. 리스트의 티켓 모델로 뺐다. 가로는 아니죠. 이렇게 했고, 리스트 형태죠. 리스트 형태로 뺐었을 때 일단 DT가 없으니까 다 아이템을 그냥 티켓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온다. 왜냐면 형이 이미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올 때 이미 티켓 모델로 가져와요. 티켓 모델에 뭘로 뺄 거냐? 아이템이라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을까요? 그냥 티켓으로 할까요? 저는 그냥 아이템으로 통일해서 쓰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처음 해보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처음은 스테이터스고, 두 개는 필요 없고 그냥 위에서 뭐 이름 그냥 똑같으니까 갖다 쓸게요. 요거는 점 찍으면 나오겠죠? 티켓 아이디. 그래서 이미 형도 인트에 뭐 스트링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맨 아래 거는 이제 첫 번째 값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티켓 리스트의 퍼스트,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일단 이 부분은 뺄게요. 동일하게 위에서 정해줄 수는 있는데 그냥 굳이 일단 하지 않고, 일단 애들을 안 했네. 만들었으면 리스트에 애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애들을 하지 않았네요. 하나 나왔죠? 동일하게. 타이틀을 못 갖고 왔네. 타이틀을 가졌어야 되는데 타이틀을 안 가졌네. 오타가 좀 있었네요. 일단 다 지우고 보시면 나왔죠? 동일하게 아래쪽도 위에서 만들 수 있겠죠? 티켓 모델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그냥 0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사실 동일한 문제가 있겠죠. 0이 없으면 오류가 나겠죠. 뭐 이것도 티켓 뭐 리스트에 뭐 랭스, 카운트 뭐 이런 걸 체크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이미 하시는 방법은 다 아시겠죠? 약간의 응용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델까지 나왔는데 반복되죠, 너무.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퍼라는 게 있습니다. 데퍼는 마이크로 ORM이라고 하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은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강좌를 보시면 될 거고요. 누겟에서 설치를 했으면 이 부분이 사라져요. 이 부분이 대체가 되는 건데 어떻게 대체가 되느냐, 데퍼에 SQL 맵퍼를 써서 어떻게 쿼리를 할 거예요. 쿼리를 어떤 형태로 받을 거냐, 아까 만들었던 모델로 받을 거고요.
가로 열고 커넥션, 순서대로 볼게요. 커넥션, 아까 만들었던 이 커넥션이 IDP 커넥션이 요거예요. 그리고 커맨드는 아니고 바로 SQL을 넣을 겁니다. 일단 이 SQL을 위에다가 먼저 올릴게요. 스트링 SQL로 하고 SQL을 넣고 파라미터가 아까 이렇게 넣었었죠. 파라미터 애드는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넣을 수 있어요. new 하고 중괄호를 열어서 익명 타입이라고 하는 걸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냥 스테이터스는 스테이터스라고 할게요. 끝. 이렇게 하면은 반환값이 iInnerWave의 티켓 모델로 넘어옵니다. 제네릭 형태니까 티켓 모델로 넘어오게 되고요. 스테이터스를 다 지워버렸나 보네. 하나 선언을 할게요. 프로그레스였죠. 데이터 테이블은 선언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요거는 iInnerWave이니까 링크를 통해서 toList로 리스트로 바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스트로 떨어지겠죠. 요게 바로 여기로 들어가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 상태로. 기존 거에서 F4를 누르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에요. 저런 작업들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뷰 데이터는 사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거고, 저런 식으로 뷰 모델을 넘기는, 그러니까 모델이 완전히 하나잖아요. 지금 뷰 모델 그냥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리턴해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리턴하고 뷰하고 모델을 담아서 보낸다 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전달 과정에서 보셨던 소문자 모델을 여기서 쓸 수 있죠. 어떤 형태로 받는다? 리스트의 모델로. 필요 없고 리스트 모델이면은 여기서도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모델에 받겠다 라고 하면은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받을 수 있죠. 좀 더 나아가서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건 사실 되게 기초적인 거고, 이제 이 부분은 별도 라이브러리로 빼는 게 맞겠죠. 근데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다음 시간에 이제 게시판을 할 때 완전히 라이브러리화해서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까지 만들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티켓 모델 안에다가 이걸 넣어보면 어떨까요? 티켓 모델 안에 스태틱으로 모두가 이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걸로 하나를 만들게요. 어떤 형태로 반환을 할까요? 티켓 모델로 반환을 하고 리스트의 티켓 모델로 반환을 하고 get list라고 하고 스트링 형태로 파라미터를 하나 받겠습니다. 스테이터스를 파라미터로 받고 이 안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넣을 거예요. 유징이 안 돼 있어서 밑줄이 나오지만 추가를 해주고요. 뷰가 아니라 이 리스트 자체를 리턴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그럼 다시 컨트롤러로 돌아갔어요. 스테이터스에 인프로그레스가 있죠. 그럼 저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티켓 모델에 대해 저희가 만든 스태틱 메소드니까 클래스 점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get list가 뜨고요. get list에서 스테이터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반환값이 보다 바로 리스트의 티켓 모델이겠죠. 그러면은 이걸 바로 리턴 뷰를 해갖고 처리해 주는 거죠.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컨트롤러에 대한 코드량은 굉장히 단순해지죠. 왜냐면은 MVC의 목적에 맞게 저런 내용들은 모델이라던가 뷰 모델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컨트롤러는 이제 그런 제어들, 뷰는 찍어주는 형태로 가야죠. 마찬가지로 티켓 체인지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스태틱 메소드로 만드는 건 맞지가 않겠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인트 형태로 일단 개수를 반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그냥 가져다가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데이트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티켓 아이디, 타이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쿼리를 먼저 잘라서 순수 쿼리로 하나 만들고요. 그럼 이 쿼리는 여기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cmd 창은 필요가 없죠. cmd는 이제 안 쓰고 대퍼를 쓸 거니까. 대퍼를 쓴다. SQL 매퍼 쿼리가 아니라 execute를 쓸 거죠. execute 뭐 리더 뭐 이런 것들 빼고 저희는 단순히 execute고 커넥션 연결해주고 커맨드 SQL은 SQL이고 그리고 값은 뭘 넣어줄 거냐? this 나 자신의 어떤 걸 뜻한다? 해당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값들이 자동으로 바인딩이 된다. 대소문자 상관없이 바인딩이 되고요. 그리고 int 값으로 리턴해 주는데 이거는 실행된 값이 넘어오기 때문에 리턴은 여기다 걸어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티켓 모델을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줘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볼까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자료에 일단 데이터가 하나 왔으니까 동일하게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약 모델.count가 0보다 크다면 모델이 널일 수 있으니까 그냥 모델 자체도 이렇게도 칠 수 있어요. 일단 int의 티켓 아이디를 0이라고 하고 스트링 타이틀을 공백이라고 한 다음에 티켓 아이디는 모델의 0번째의 티켓 아이디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좀 단순하게 하는 거고요. 동일하게 쓸 수 있겠죠. 실행하면은 티켓 아이디가 동일하게 뜰 거고 되죠?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좀 이상하죠? 받은 거를 이렇게 넣는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모델 형태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델이라고 할게요. 근데 저희는 티켓 아이디와 뭐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넘어오니까 코어부터 추가된 거는 이제 프롬 어디 형태에서 받을 거냐? 프롬 폼에서 폼으로 전달받으니까 프롬 폼으로 모델을 파싱하겠다. 그러니까 이 받은 데이터를 이 형태로 파싱해서 받겠다. 그럼 여기 필요가 없고 디버그를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수정을 해볼게요. 변경 전송을 하면은 모델에 바로 이렇게 파싱돼서 넘어오죠. 대소문자 구분에 상관없이 해당 모델에 맞게 그 받은 그 네임의 이름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환이 된 겁니다. 받은 거를 바로 업데이트 칠 수 있겠죠. 물론 보안에는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데이터들은 다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검증 없이 업데이트 치는 건 좀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DB에 대한 접근,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ADO.NET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것을 대퍼로 변환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지금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좀 더 추가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브러리화 해서 빼고 향후에는 다중 작업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야겠죠. 저는 이런 반복되는 코드들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로그인까지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건 거의 다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로그인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게시판을 하면서 오늘 만들었던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해서 라이브러리화하고 트랜잭션을 만드는 형태로
좀 더 추가해서 그때 제대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